안녕하세요. 오늘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게 될 이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IT 쪽에서 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 사업을 함께 겸하고 있고요.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드리는 이런 과정이 제가 예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투자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 사업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한국말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지만 그때는 영어로 하다 보니까 서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오늘 편하게 제가 배웠던 것, 그 다음에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함께 편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죠. 전 세계 수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E와 S라고 써 있는데요. E는 인플로이, 월급쟁이죠.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는 스스로 월급을 주니까 자영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급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돈 앞에 무슨 그림이 있죠? 네, 시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이런 단순 수입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언젠가는 불안한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비즈니스 오너가 되고 싶었고요. 인베스터가 되는 그런 꿈을 꿔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장소에 나와서 IT 쪽은 제가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세상들이 많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한테 어떤 분이 보여주셨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급날만 기다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워기를 가져가 버렸어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제가 열심히 번 돈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 계획을 하고 대표님한테 보고를 드리죠. 근데 갑자기 대표님께서 5분 만에 빨간 펜 선임이 되세요. 요건 이렇게 바꾸시고 요건 이렇게 바꾸시고 제가 뭘 잘못됐나요? 이렇게 따질 수는 없었고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면서 정말 더러워서 빵집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동네에 보니까 그냥 유명하지 않은 빵집들은 이렇게 막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프랜차이즈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좋아했던 버거킹, 그 당시에 굉장히 중소도시였던 아산시에서 버거킹 창업 운영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인데 9억이나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수도권에서 수십억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계를 느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자영업이라는 걸 제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자영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통계청 조사를 봤더니요. 5년 내에 일시적 성공하는 것이 2%에서 5%. 그리고 은행 이자 수준으로 버는 정도가 15에서 18% 정도. 80% 이상이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요즘에 장사 잘 되세요? 물어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저희가 한두 달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게 가고 있고요. 어떤 혹자는 이게 2년, 3년 아니면 계속 안 끝날 수도 있다. 이제 마스크 벗는 게 이상할 거다.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영업을 꿈꿨지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고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우리의 미래가 밝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장 생활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공통적으로 오는 거는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될지 막연하게 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49세가 되면 적자 인생이 시작되고요. 59세가 되면 적자 폭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직장 생활하면서 미래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후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후배가 미래를 준비해보자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요. 저희 아들은 굉장히 저의 부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려 삼수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 후배가 돈을 많이 벌어서라기보다는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었던 거더라고요. 제 후배도 IT 쪽에 있으니까 맞벌이를 하면은 연수입이 1억은 넘어가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몇 달이 지나서 선배님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기저귀 값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분유값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들 삼수시키면서 쓴 돈을 생각해 봤더니 저희 아파트에 있는 전 어린아이들한테 기저귀 다 사줄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알잖아요. 20대, 30대는 40대, 50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삽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49세, 59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돈이 들어갈 건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가 돈 벌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미국 보험협회에서 65세 이상 되는 재정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요. 37%는 이미 사망했고요. 53%는 재정적으로 파산돼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1%, 재정적으로 독립한 사람이 4%. 아직도 일을 하는 분들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5%. 저희가 그런데 20대, 30대인 분들, 40대인 분들한테 당신이 65세 이상이 되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재정적으로 파산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나는 그럴 일이 없어. 왜? 나는 오늘 토요일 지나고 내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들도 53% 계신 분들도 나는 65세가 되면 재정적으로 파산해야지 이렇게 살던 분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목을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끔찍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세 이미 정해진 계층. 15세면 한국 나이로 만으로 따지니까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예전 같으면은요,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본인 학년만 가지고도 계층을 바꿀 수 있었어요. 예전에 흑백 드라마 보면 이렇게 띠를 딱 두르고 필승한 다음에 시험을 열심히 봐서 부잣집으로 결혼하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민주화 시대가 되면은요, 본인의 학력과 부모의 학력까지 플러스 돼야지 계층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부모의 학력과 어린 시절 경제적 계층의 상속이에요. 재밌는 것은 여기에 나의 학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의 영화, 친구라는 영화 보면은 선생님이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너희 할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자본이 축적이 많이 돼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학력으로 계층이 바뀌기는 이제 어렵다는 것을 정부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좀 희망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리 덴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 세계 경제가 앞으로 성장할 건지 그 다음에 불황으로 갈 건지 쪽집게처럼 맞추는 그런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2018년이면 한국도 장기 불황에 들어간다. 그래서 한 나라의 생산성 관련된 인구가 25세에서 65세 되는 인구가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를 보면서 계측을 해서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들어갈지 성장할지를 예측하는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2018년이면 이미 지났죠. 재밌는 것은요, 이 똑똑한 미래학자가 한국은 잘 못 맞췄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서 2016년 발표를 한 게 뭐냐면 2년이나 앞섰죠. 대한민국은 장기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역사상 유례 없이 초고령 사회로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가 예견한 것보다 더 빨리 장기 불황으로 오는 것이 정말 현실화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한 나라가 장기 불황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3가지는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한테 해당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개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불황 중에서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제가 회사에서 믿을 만한 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회의실로 불러서 2시간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장님은 저처럼 정보를 충분히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알고 계시는 상식 내에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해주신 거죠. 근데 저는 다행히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아까 2000년도 초반에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분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라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걸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자, 2번째는요. 버거킹이라든지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을 사라는 거예요. 저는 20억, 30억이 없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요.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에 참여하라.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아이러니입니다. 전 세계를 내다보는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이 불황에 개인이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프로슈머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용은 프로듀서, 생산자와 소비자, 컨슈머 2 글자를 이제 합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돈을 내가 쓰는 행위가 돈을 버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냥 돈을 쓰면 쓰는 거고 버는 건 버는 거라고 보셨잖아요. 근데 이 개념은 내가 돈을 쓰는 게 돈을 버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자기 손주를 데리고 편의점에 가서 코카콜라를 본인 돈 주고 손주한테 사주면 이게 돈을 쓴 건가요? 돈을 번 건가요?
재밌는 개념이죠.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1980년도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신 엘빈 토플러, 이분이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가 많아지고 중간 유통자가 많아져서 정말 과열이 되면 소비자가 왕이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현명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400만 명이 100여 지역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매년 매달 부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돈이 되는 게 문제죠. 이 사업을 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칫솔질 하시고 샴푸하시고 뭐 이런 필수품, 생필품들을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에서 사셨다면 그게 그냥 소비해서 지출로 끝났죠. 그런데 이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런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가 매출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치약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 비누를 하나 쓰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만들고 광고를 하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저희가 사게 됐죠. 하지만 유통업자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들이 변해갔냐면, 할인 매장을 통하거나 홈쇼핑을 통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온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총판 돈 있어야 됩니다. 도매 돈 있어야 되고요. 홈쇼핑 아무나 시작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당장 할 수는 없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축되어 있는 성공이 입증된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와 함께 하신다면 1차, 2차, 3차 보너스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유통 비용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소비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아메이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조 매출을 달성을 했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3,300억을 나눠줍니다. 저희가 어차피 쓰는 제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도 배우고 있어요. 방과 후 사회 교과서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간단하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메이에서는요, 20만 원을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 썼을 때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A, B에게 알렸을 때 어떻게 수입이 발생되는지 볼게요.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아메이 제품을 20만 원을 바꿔 썼다고 가정을 하면 A라는 사람은 아메이랑 약속한 그런 보너스 표에 의해서 3%, 6천 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B라는 분도 20만 원을 바꿔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6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20만 원을 바꿔 썼기 때문에 6천 원을 받아가면 되는데요. 아메이에서는 구정 광고라고 하죠. 아메이 회사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수입을 나눠 가지라고 저희한테 권한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좋은 제품이니까 제 후배, 선배한테 제품을 알려서 같이 나눠 쓴 거죠. 그러면 선배, 후배가 6천 원 캐시백을 많이 받는 동안 저는 두 사람한테 아메이 대신에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A와 B에게 6천 원 돌려주고 저는 2만 4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도 A, B에게 알렸듯이 저한테도 아메이를 알려준 분이 계시겠죠? 저희는 스폰서라고 하고 S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스폰서도 20만 원을 바꿔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는 6천 원만 돌려받아도 굉장히 좋은 캐시백인데, 아메이에서는 나라는 사람한테 제품과 플랜을 알려서 나눠 썼기 때문에 스폰서의 매출로 인정을 해주면서 4만 8천 원의 보너스가 발생을 하지만 A 6천 원, B 6천 원 빼주고 나머지 12,000원을 돌려받는 거죠. 이 내용을 보다 보면요, 너무 대단한 건 뭐냐면요, 스폰서는 나보다 먼저 시작했죠. 그런데 스폰서보다 제가 나중에 시작했지만 보너스는 2배가 많습니다. 아메이의 방식은요, 다단계 피라미드과 달려서 노력한 만큼 줍니다. 먼저 했고 나중에 했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우리한테 입금되는 그 돈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A, B에게 알렸다면 C, D 이렇게 점점 알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는 분이 20만 원 썼을 때 더 다른 분한테 알리고 나눠 쓰고 해서 4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날이 올 겁니다. B, C, D도 매출이 400만, 300만, 200만, 100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그룹에 400만 매출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보너스 표에 의해서 6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그룹에도 36만 원, C라는 그룹에도 18만 원, D라는 그룹에도 6만 원을 돌려줍니다.
전체 다 해보니까요. 400, 300, 200, 100이 되니까 전체 매출은 1000만 매출이 되네요. 저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이 1000만 매출인데 아미에서 돌려주는 보너스는 전체가 210만 원입니다. 210만 원 중에서 A, B, C, D 그룹에 다 나눠주고 남은 금액 90만 원이 제가 받게 되는데요. 9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을 저희한테 줍니다. 이 내용은 PB와 BB의 개념이 있는데 오늘 이 사업을 알려준 분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내가 연봉이 얼만데 130만 원 가지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좀 전에 A라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저처럼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내가 1000만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분들도 1000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이 400만 매출을 하다가 1000만 매출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1000만 매출이 발생이 되면 저희로부터 독립했다.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아메에서 저희한테 리더십 보너스를 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E라는 분을 또 제품 전달하고 사업을 알려드려서 100만 매출의 사업가로 저희가 도와드린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B, C, D, E가 다 합치면 400, 300, 200, 100이 되죠. 그럼 1000만 매출이 됩니다. 좀 전에 페이지처럼. 그럼 저희는 90만 원, 130만 원 받는다고 했죠. 자, 리더십 보너스는 한 그룹이 1000만 매출돼서 독립될 때마다 아메에서는 저희한테 90만 원을 줍니다. A라는 분한테 뺏어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1000만 전체 매출이 됐을 때 130만 원, 나로 인해서 1000만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가가 생기면 90만 원 해서 저희가 220만 원 정도 매달 보너스를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220만 원도 아직 흡족하지 않으시다고요. 저는 이 사업을 했던 이유가 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이 단어 때문에 했습니다. 어차피 전 직장 생활하고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하고. 근데 나쁜 제품 쓰기 싫었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 공부하고 좋은 제품을 쓰고 나누다 보니까 이 수입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달 나옵니다. 신기하죠? 우리 매달 나오는 돈 뭐 있어요? 월급이라고요? 그건 저희가 일해야지 나오죠. 우리가 셔터문 열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시간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달에 400, 300, 200, 100이 되고 저를 통해서 1000만 매출이 된 분이 있는데 저는 해외 출장을 갔거나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더라도 저한테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금액은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상가를 세일을 줬을 때 이렇게 나오는 돈 아닌가요? 어차피 쓰는 제품을 나눠 썼을 때도 이 돈이 매달 나오고요. 증가되고 평생 나오고 저희 자녀한테까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제가 좀 몇 달 걸렸어요. 너무 생소한 개념이니까. 네, 이렇게 1000만 매출을 달성하신 분들을 저희가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월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하고요. 1000만 매출을 3개월 하신 분들을 골드 프로듀서 GP라고 하고 월 평균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6회 정도 1000만 매출을 하신 분들을 플래티늄이라고 PT라고 명기를 하고 한 25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플래티늄이 되시면 이분들부터는 멋진 호텔에 초대를 해서 만찬을 열어드리고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년 여행을 다니고 만찬을 저희가 대접을 받고 수입을 그렇게 받아갈 수 있는 분들을 세 분을 도와드려서 하시는 분들을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연수입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3명을 도와서 플래티늄 3분을 도와드렸는데 제 파트너분은 더 열심히 해서 6명의 플래티늄을 도와드린 겁니다. 이런 분들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연수입이 1억 5천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여행 다닐 때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여행을 다닐 때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멋진 삶을 저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6그룹이 아니라 9그룹을 또 이렇게 성공시켜드리면 수석 다이아몬드로 가고 연수입이 3억 이상이 되고요. 12그룹 독립을 시켜서 성공시켜드리면 더블 다이아몬드. 이렇게 계속해서 아메이는 원하는 만큼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사업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컨슈머, 소비자의 삶이죠. 직장생활 자영업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법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돈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사는 수도 있는데요. 이제 프로슈머의 삶은요. 처음에는 저희가 큰 돈 투자하지 않고 큰 시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돈이 정말 적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생필품을 나눠 쓰다 보면 티핑 포인트가 옵니다. 그때까지 되면은요, 평생 증가, 상속되는 수입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프로슈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컨슈머의 삶에서 프로슈머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